안녕하세요. 2026년 고1 6월 모의고사 수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부터 볼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하나 연습을 좀 하고 갈게요.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어떤 이차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2,7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때 x의 값이 -1일 때 y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을 구한 다음에 -1을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얘랑 합동인 y는 -x제곱, 이 그래프에서 길이 관계를 좀 조사를 한다면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2에서 -1까지 x값이 3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꼭지점, 원점에서 x값을 3만큼 줄여보면 자, 그때 y값은 -9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떨어지는 길이가 9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7에서 9를 빼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식을 구하지 않고 좀 길이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용해서 27번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fx와 g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면 fx는 x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1, 즉 최소값은 1이 되고 안녕하세요. 2026년 고1 6월 모의고사 수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먼저 볼 건데 이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 연습을 좀 하고 갈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어떤 이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꼭지점을 예를 들어 2,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x값이 -1일 때 y값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최고차의 개수를 알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1을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똑같다면 합동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좀 다르게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에서 -1까지 x값이 지금 3만큼 작아진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꼭지점, 원점에서 3만큼 줄여보면 y값은 9만큼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입을 통해서. 그러면 어차피 합동이니까 여기서도 떨어지는 길이가 9가 된다. 자, 따라서 7에서 9를 뺀 -2가 y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 없이 길이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fx의 최소값과 gx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해보면 자, fx는 x-1의 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값은 1이 될 거고 그리고 gx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 쟤를 완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x-4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최대값은 10, 여기에 최소값은 1. 자, 그리고 원래 문제 조건에서 이제 AB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길이 관계 또한 성립하냐면 C에서 Y는 10에 내린 수선의 발을 C'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B에서 Y는 1에 내린 수선의 발을 B'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가 CD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꼭지점으로부터 C'까지의 거리를 P라고 했을 때 이 꼭지점부터 B'까지의 거리는 그 P의 2배가 되겠죠. 그럼 처음에 연습했던 내용을 사용을 해보면 지금 꼭지점으로부터 2P만큼 떨어져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가 2P의 제곱인 4P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꼭지점으로부터 지금 P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떨어진 이 거리는 p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부터 10까지, 즉 전체 길이가 9이기 때문에 우리는 p제곱 더하기 4p제곱 이 두 개를 더한 게 9가 된다. 즉 p제곱은 5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 k값은 1에서 시작을 해서 4p제곱만큼 올라간 게 바로 k거든요. 그래서 k는 1에서 시작을 해서 4p제곱만큼 올라갔다. 자, 그런데 p의 제곱이 5분의 9였기 때문에 1 더하기 5분의 36 따라서 5분의 41이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10k의 값은 8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다항식 AX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 BX에 대해서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할 때 AX를 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봐라 하는 문제인데, 일단 AX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면, 이 우변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B 플러스 1, B,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조건을 이용을 좀 할 텐데,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4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4개는 각각 1씩 차이가 나는 4개의 식이죠. 자, 그래서 1씩 차이가 나는 4개를 곱해서 24가 되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나, 그리고 짝수계를 곱했기 때문에 모두 음수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를 넣었으니까 B1의 값이 3이거나 마이너스 2 둘 중 하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x에 2를 다 넣었을 때 0이라는 거니까 B2의 값은, 얘가 0이 되려면 B2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0이 돼야 되고, 차례대로 해보면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넷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bx는 최고차의 개수가 1, 즉 1차 함수로 봤을 때는 기울기가 1이라는 거니까 x가 1만큼 커졌을 때 y값도 1만큼 커져야 돼요. 가능한 경우 중에서 1만큼 커지는 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밖에 없기 때문에 B1과 B2의 값을 이렇게 결정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BX식을 구해보면 BX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BX는 X-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X를 구했으니까 이제 AX도 아는 거나 다름없고 AX를 계산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B가 X-3이라고 했으니까 AX는 결국 X-2, X-3, X-4, X-5. 여기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로 나눠주려면 이 두 개를 곱하고 이 두 개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라는 공통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를 계산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곱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잠깐 P라고 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 P 플러스 11, 여기는 P 플러스 13.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P제곱 더하기 24P 더하기 11 곱하기 13이니까 143이 되겠죠? 즉 AX를 우리는 P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바꿔 적은 거예요. 그럼 P로 나누고 싶으니까 여기가 이미 P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P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4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 AX, BX가 이런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를 이용해서 검산식을 작성을 해주면 AX는 B로 나눴을 때 나눈 몫은 BX 더하기 X고 나머지는 BX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검산식을 썼을 때는 차수를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B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B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얘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B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조건을 이용하려면 AX를 BX-X로 나눠줘야 하는데, 자, 그러려면 얘를 좀 전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B를 마치 문자로 보고, X를 상수로 보고 좀 전개를 해보면, B제곱. 그리고 1차항은 X 더하기 1이 개수겠죠? 마지막 상수항은 X 마이너스 X제곱. 자, 얘를 우리는 B-X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지만 2차식 정도는 개수를 찾아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x 더하기 1이 되려면 결국 여기는 2x 더하기 1이 돼야 될 거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 두 식이 같도록 성립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AX였단 말이죠. 근데 AX를 BX-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즉, 얘는 BX-X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BX-X로 나누어 떨어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 X제곱 더하기 X도 BX-X로 나누어 떨어져야 합니다. 즉, X제곱 더하기 X는 BX-X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 좌변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기 때문에 QX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Q에다가 2를 넣어서 B를 구해주면 BX는 X제곱 더하기 2X가 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A2의 값인데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 2를 다 넣어주면 a2가 나오겠죠. 즉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b2를 계산을 하면 된다. 자, b2는 8이고 그럼 a2는 2를 다 대봤으니까 b 자리에는 8을 넣어주고 x 자리에는 2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8 곱하기 8 플러스 2 더하기 8 x제곱 마이너스 4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8 곱하기 10 더하기 4니까 84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풀었던 29번 문제를 합동식 개념을 이용해서 좀 다르게 풀어볼 건데 합동식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만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조건을 이용해서 똑같이 검산식을 적었어요. 그럼 아까와 똑같이 B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다 까지는 똑같고 결국은 A를 B-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냐면 A는 모두 0과 합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B-X에 관한 합동식에서는 B가 X와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B 자리에 모두 X를 대입해서 적어주면 A는 B 곱하기, B 대신에 X를 넣어주면 X 곱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X 제곱과도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면 결국 X 제곱 더하기 X가 될 텐데 애초에 A는 0과 합동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이 모든 합동식은 모두 B-X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X제곱 더하기 X가 B-X의 배수라는 얘기죠. 여기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B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QX는 1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계산은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fx, 2차함수 fx가 있고 1차함수 gx가 있습니다.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생각을 할 건데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xy 교점을, 그리고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gxy 교점을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어떤 포물선,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과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을 생각했을 때 왼쪽 편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m개, 오른쪽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n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m 더하기 n이 3이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m은 어쨌든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에요. 따라서 커봤자 2개. 여기서는 직선과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n 값은 커봤자 1이에요. 자, 따라서 m 더하기 n이 3이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m은 2고 m은 1일 때만 성립할 수 있는 등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존재라는 단어 때문이거든요. 쟤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m 더하기 n이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적어도 한 실수 k에 대해서 m 더하기 n이 3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경우의 수 이런 거 생각할 때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을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실수 k에 대해서 m 더하기 n이 3이라는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m 더하기 n이 3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a의 범위가 p부터 q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되는 상황은 범위가 a가 p 이하거나 a가 q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m 더하기 n이 3이 아니다 라는 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m이 절대 2가 아니라면 m 더하기 n도 3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m이 2개, 즉 저 포물선과 노란색 직선이 이미 만났다면 직선 2개는 반드시 만나면 안 되는 거죠. 2개를 나눠서 자, 첫 번째 m이 2가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를 기준으로 포물선이 좀 그려질 텐데, 자, 만약에 교점이 m이 m이 2가 아닌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교점이 절대 2개가 되면 안 되니까 이 기울기가 1이면서 이 포물선과 접할 때 이 x좌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여기를 넘어간다? 그 말은 포물선이 이 접점을 지나서까지 그려지는 거죠. 자, 따라서 이때 직선을 얘보다 살짝 올려주기만 해도 이미 교점이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a는 여기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물선이 저 접점 이전에서 끝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여러 개 그리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항상 2보다 작게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 접점의 x좌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m이 2이지만 n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포물선이 접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그려져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2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반직선이 여기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면, 이 점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면 m이 2개고 n이 하나이기 때문에 m 더하기 n이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점을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반직선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반직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편은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그려지면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접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접하는 순간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은 한 개가 되고,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반직선이 그려지더라도, 즉 n 값이 1이 되더라도 m 더하기 n이 3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그려질 수 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던 두 번째 범위, 이 q는 이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와 q를 차례로 한번 보면, 자, p는 이 포물선과 y는 x 더하기 k가 접할 때의 x좌표였기 때문에 이 포물선과 연립을 한번 해보면 포물선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5x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k이기 때문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는 0, 즉 k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9여야겠죠. k는 마이너스 9, 그리고 x는 그때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 교점에, 아니 접점에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p값은 3이 되고, 자, q를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과 문제에 주어진 이 직선을 연립을 하면 됩니다. 접선은 방금 구했듯이 k가 마이너스 9라고 했기 때문에 y는 x 마이너스 9, 그리고 떨어지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둘을 계산을 좀 해보면 x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가 되고, 즉 2분의 3x는 2분의 23이 돼서 x의 값이 3분의 23, 그리고 이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q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p 곱하기 q는 3과 3분의 23을 곱한 23이 되겠습니다.